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손유동이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8월 둘째 주 KBL 루멘 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기존 선수들이 많은 그런 팀들을 다뤘다면 2부에서는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은 그렇죠. 그런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이 사실은 지금 아마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어요.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근데 굳은자다. 그렇죠. 예. 네, 그 엠마누엘 테리 그렇죠. 이 선수가 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를 중심으로 아마 삼성에서 저희가 지금 녹화를 8일 날 월요일 날 하고 있는데 9일 정도에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리를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2부 댓글 선정제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효연님이 저 40살인데 반도란 영어 처음 들어봤다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추억을 회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에? 더 늙어야 돼요. 45 이상은 돼야 돼. 아 40은 아직 어리다. 그렇죠. 머리 피도 안 말랐다. 어디 지금?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어디 40이 반도를 하려고 그래? 아직은 멀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효연님 반성하세요. 40살은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40 아직 어립니다. 아 맞아죠. 어린 나이죠. 그럼요. 네, 뭐 한창이죠. 한창이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40 때는 네. 더 이상 안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현성님이 하영기 선수는 그냥 김종규 하위 버전 4번 파워포워드 차세대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칭 스태프가 신경 써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하영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 선수 이제 차세대 국가대표 빅맨으로 진짜 커야 되는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지금 아직 부족한 부분 혹은 아직 이제 개발되지 않은 부분을 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좀 봐야 돼요.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무한 긍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냥 운동 능력 좋은 선수 그리고 골 밑에서 어떤 그 수비 지배력이 뭐 괴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날리는 선수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스펠맨 같은 경우에 그런 성향이 있고 이제 그걸 이제 밑으로 이제 좀 축을 잡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정말 무서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수비력은 또 아니에요 이 선수가. 근데 공격에서 어떤 포스터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다음에 슈팅 지금 없는 상태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죄송한 얘기인데 약간 속빈 강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채워 넣는 이제 발전 속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이고. 그리고 2주 전인가 1주 전에 왜 우리 그 이동현 기자께서 하영기가 지금 슈팅 연습을 매진을 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매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슛만 장착을 한다면 위력은 아마 증폭이 될 것이다. 기본적인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이정현 선수 옛날에 저도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다닐 때 워낙 뛰어난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실제로 경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프로 수준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가라고 봤을 때 물론 타고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어떤 신체적인 굉장히 좋고 블록 슛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이렇게 나가서도 거기서 뭐 블록은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수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미진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됐는데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농구는 과학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선수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유망주이고 뭐 완전 최대 유망주라 그래서 방심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좋습니다. 진짜 이동 기자 날카로운 조언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성규님이 이번 시즌 개막하면 중계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도 이제 스포티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제 뭐 여담인데 스포티비 이제 추일승 감독님 대표팀 가시고 이상윤 위원님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서 이제 해설진을 이제 새로 좀 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스포티비가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JGK에서 삼성 어차피 꼴찌라 용병도 포기했나요? 늦게 뽑은 거 치고 대박 없을 텐데 그러셨는데 저희가 또 정밀 분석했습니다. 나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곧바로 한번 삼성 엠마누엘 테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엠마누엘 테리는 2m 6에 100kg 그리고 윙스팬이 2m 16인데 이게 그 실착한 키죠. 2m 6 그리고 실착하지 않은 키는 한 2m 정도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일단 2m 6 이렇게 좀 보면 되고 이 선수가 은근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 선수의 어떤 플레이를 좀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야수다.
그렇죠. 야수, 비스트. 예. 그러니까 예. 프레임이 조금 얇은 라션 토마스, 그 어떤 절정일 때 라션 토마스 같은 느낌? 저는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선수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뭐 이제 이덕 기자도 혹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NBA 덴버스 때인데 케네스 퍼리드라고. 케네스 퍼리드 알죠? 예, 머리도 뭐 헤어스타일도 비슷해요. 그 선수가 머리도 이렇게 질끈 묶고 별다른 막 엄청난 공격 옵션들이 있진 않지만은 엄청나게 이제 운동력이 좋고 잘 뛰어다니기 때문에 올려주는 그냥 받아먹기만 해도 그냥 무서운 그랬던 선수거든요. 수비와 블록슛 그리고 그 짐슨 같은 어떤 운동력으로 올스타급 선수가 됐던 케네스 퍼리드.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인데. 그렇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엠마뉴엘 테리 영상 보면서 물론 이제 좀 디테일들이 다르지만은 전체적인 스타일이 그런 어떤 야수 같은 어떤 그런 야수성이 굉장히 비슷하고 2대2 할 때 어떤 이제 림 근처로 위로 그냥 쭉 높게 올려주면 그걸 그냥 받아서 먹고 그리고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어떤 트랜지션 가담력도 굉장히 좋고 이제 말씀하신 라션 토마스의 어떤 느낌이 진짜 특징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운동량은 더 좋아요. 네, 더 잘 뛰는 것 같아요. 좀 채공 시간이나 어떤 이제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다 레벨이 좀 다르다. 레벨이 좀 달라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사이즈는 둘 다 8점. 뭐 키나 윙스팬은 뭐 평범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2m면 크기는 하지만 뭐 2m 10 이상 선수들이 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운동 능력 같은 경우는 저는 9점 그리고 이동환 기자는 10점 줬는데 이거 왜 그런지 알겠어요. 저는 이제 파워에서 좀 빠진다. 그렇죠. 그래서 1점 뺀 거고. 근데 이동환 기자는 파워는 좀 빠지지만 활동이나 기동성 자체가 기존에 있던 빅맨과는 완전히 클래스가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냥 티어를 나누면 원 티어 위에서 안에서도 원 티어예요. 그렇죠. 탑 오브 탑 티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수보다 많이 뛰고 잘 달린 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그래서 저는 10점 줬습니다. 거의 가드처럼 달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 점프는 그리고 우리 속된 말로 사발이에요. 네. 뛰면 쫙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선수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필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트랜지션 하면 정말 무섭겠다 이 선수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선수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삼성이 다음 시즌 어떤 걸 원하는지 좀 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윌리엄 나바로도 그렇고 이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잘 뛰고 에너지 레벨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까지 삼성 최근 한 2-3년의 삼성 봤을 때 그런 보면서 확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느리고 조금 물론 힉스는 좋은 선수였지만 에너지 레벨 떨어지고 스피드도 좀 떨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나바로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이 선수가 1옵션으로서 제 몫을 해주면 삼성의 에너지 레벨 활동력이 어마어마할 수 있겠다. 프런트 코트 라인에서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의 이제 약점은 뭐냐면 슈팅이나 공격 옵션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2대2 공격을 제외하면 이 선수의 공격 옵션은 굉장히 좀 단순하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게 삼성하고의 어떤 팀 케미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김시래나 이정현이 리그에서 최상급 2대2 공격 그렇죠. 만들 수 있는 선수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떠먹여 준단 말이죠. 그렇죠. 자, 동안이 치킨 먹어 이렇게까지 떠먹여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삭 무는 거죠. 이동환 기자는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동환 기자가 포장 뜯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먹는 능력은 탑 오브 탑 티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만 이렇게 해주면 딱 하면 되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엠마뉴엘 동안리라고. 네, 그렇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에요. 제가 뜯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젓가락 넣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먹여주면 굉장히 잘 먹습니다. 잔반 처리 대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외국 선수가 이제 시즌 개막 45일 전이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서 최근에 또 이제 이거 당겨주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는 뭐 현장에서 좀 나왔던. 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손발을 잘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리그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해야지.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막상 또 외국 선수들은 더 쉬고 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싫어. 돈 더 줘도 싫어. 우리는 최대한 늦게 갈래. 약간 이런 스탠스란 말이에요. 내가 외국인 선수는 뭐라 말을 못 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NBA를 못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즌도 결국에는 이제 9월 1일 45일 전부터 들어올 것 같은데 이때 이제 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딜레마가 국내 선수들끼리 이미 한 달 혹은 뭐 이제 긴 팀 2달 정도 이제 체력 훈련도 하고 코트 훈련도 하면서 호흡을 맞춰 놓는데 외국 선수가 왔을 때 그 외국 선수가 뭐 예를 들어 포지션을 좀 많이 먹는다거나 조금 이제 욕심이 좀 있는 스타일이면은 이걸 다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거 조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항상 좀 이슈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직에 문제점들이 생기고 이제 리그에 이제 하향 평준화 되는 요인 중에 하나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런 테리 같은 유형의 선수도 뭐 이제 스크린 거는 타이밍이나 스크린 스타일
뭐 이런 부분에서 호흡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선수는 볼 욕심이 많은 선수가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선수면은 어느 정도만 2대2에서 호흡만 좀 맞춰도 공격에서 막 새로운 디테일들을 맞출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스타일상. 그러면 이제 이정현이나 김실애도 국내 선수와 훈련할 때처럼 어떤 2대2 훈련을 하고 기존의 자신들의 어떤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국 선수 합을 맞출 수 있다는 굉장히 용이하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그 오프더볼 움직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스카우팅 리포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대2 수비에서 롤에서 빠지는 스피드 또는 이제 그 슬립해서 들어가는 스피드는 특급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띄워주기만 하면 그대로 엘리업 덩크가 나오는 그런 이제 운동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좋고 근데 그게 삼성의 어떤 조각하고 딱 맞는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게 뭐냐면 공격도 공격인데 공격은 기본적으로 이정현 김실애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고 수비가 이 선수가 나쁘지 않은 게 일단 세로 수비가 좋아요. 그렇죠. 활동력이 좋아요. 그리고 은인석 감독이 분명히 2대2 수비에서 어떤 해치 이런 부분 강조 많이 하면서 리커버리 강조 되게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력과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삼성이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정현, 김실애의 외곽 수비가 그쵸.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윙맨 같은 경우에 윌리엄 나바로가 들어오긴 했었지만 여기에서도 어떤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수비의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대신에 프레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1대1 수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티가 나는 뭐 디드리 로슨처럼 티가 나는 그런 이제 어떤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는 공수에서 삼성이었던 가장 적합한 카드 중에 하나다. IJX도 좋았지만 이 선수 적합한 카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삼성의 어떤 체질 개선에 가장 이제 진짜 적합한 그렇죠. 정말 좋은 이제 카드를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관건은 이제 이런 타입에 왔을 때 뭐 이제 좀 몇 번 이미 말씀드린 적인데 결국에는 이런 선수가 해결사 능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럴 때 이제 국내 선수의 역할이 좀 커지고 그랬을 때 사실 상대팀은 그러면 이정현 김실애 클러치 타임에 2대2면 무조건 트랩 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트랩에서 빠져나오는 볼들을 삼성의 다른 3, 4 옵션급의 외국 국내 선수들 예를 들어서 뭐 임동섭, 장민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그거를 그냥 마무리 잘해주느냐가 사실 관건이 될 텐데 요 작업을 아마 예상하고 다들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임동섭이 그래서 앞으로 그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장민국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좀 수비에서 구멍을 안 내면서 이 두 선수가 석점을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 이 그렇죠. 부분이 또 이제 키 포인트가 돼 버렸어요. 네, 삼성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둘 다 이제 굉장히 삼성이 잘 맞는 카드다.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그컵 때 봐야겠지만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 나 이 선수 보고 싶어. 네. 벌써 힉스는 잊으신 건가요? 우리 힉스 잊으신 거예요? 걔 누구예요? 벌써 테리로 넘어가셨군요. 걔 일본간 그 듣보잡? 네, 드포잡이요. 네, 좋습니다. 2년 전과 굉장히 다른 이제 반응이시네요. 이 선수가 그 어떤 기대도라고 치면 저는 오마리 스펠맨이 사실 작년에 좀 설렜거든요. 살짝 설레서. 이 선수 좀 설렙니다. 설렌다. 어떤 폭발적인 운동력을 보여줄까.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서도 팀하고 잘 맞아야 되거든요. 작년에 LG 아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감이 별로 없었어요. 운동력 좋은데 딱 그 정도겠구나. 근데 이 선수는 삼성하고 잘 맞으면서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주면서 거기에서 쇼를 보여줄 것인가. 이번 저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KT의 또 새로운 외국 선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리 은노코입니다. 은노코입니다. 네, 은노 입도 아니고 은노 발도 아니고 코입니다. 하지 마. 네,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잖아. 네, 이건 아니죠. 내가 봐도 아니잖아. 네, 아니죠. 네. 이런 기자가 아니면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제 드립의 마지노선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2m 8cm에 윙스팬 2m 27cm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 선수 분석할 때 2m 한 24, 25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KT에서 공식 보도 자료 내면서 27cm라고. 네, 맞아요. 딱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야, 우리 길다 이거죠. 우리 넣고 길어. 팔 대박이야. 이렇게 이제 맞아요. 윙스팬을 보도 자료 넣는 거 저 처음 봤는데 그 정도로 KT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윙스팬 저는 보도 자료는 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재밌죠. 좋아. 진짜 팔 길이가 정말 중요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 둘 다 사이즈에 10점을 준 외국 선수입니다. 10점입니다. 네, 팔이 이렇게 길면 사실은 뭐 최고급이고 자 이제 운동력이 저도 9점, 이덕 기자도 9점 이렇게 됐고 이제 슈팅력
이제 이덕 기자는 5점, 저는 이제 7점. 예. 없어요. 예, 사실 없죠. 수시는 없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슈팅 능력을 이제 적을 때 뭘 고려를 했냐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슛 거리가 없어도 림에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사실 요거를 이제 좀 포함을 좀 시키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이 선수는 잘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덩크기 때문에 팔이 워낙 길어서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정상 참작하면은 좀 7점까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은 저는 6점, 이덕 기자는 8점, 2대2도 이덕 기자가 저보다 이제 1점 높게 이렇게 네. 주셨어요. 네. 그 평범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워낙 신체 조건이 좋고 신체 조건은 그러니까 높이에 따른 스피드가 나쁘지 않은 그런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1대1 공격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겨넣기 이런 부분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2대2 공격도 나름 뭐 잘한다. 그렇죠. 나쁘지 않다. 네. 저는 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럼- 기술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정말 이제 KT가 잘 떠먹여 주면은 굉장히 테리랑 비슷해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네. 이제 테리는 그 부분에서 이게 수저가 금수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은 금수저로 팍팍 퍼먹는데 그렇죠. 이제 랜드린 넣고는 금까지는 아니고 네네. 동수저. 아 동수저. 예, 그러니까 수저가 좋은 수저는 아니에요. 실버 합시다. 실버. 실버로. 예, 실버 그래서 합시다. 이제 받아먹는 거는 똑같지만 받아먹는 능력에서 약간 테리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줄 수 이게 있는 것 이제 같고. 순간 스피드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적으로 뜨는 높이 이런 거 이 선수가 굉장히 크고 윙스팬이 길긴 하지만 높이나 순간적인 스피드가 워낙 좋아요 테리가. 그런 점에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프로텍팅은 9점이죠. 그렇죠. 뭐 이 선수의 수비 저희 뭐 포스트 2대2 수비 뭐 시너지 내구성 멘탈 전부 다 이제 8.9점씩 다 줬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형 빅맨. 그렇죠. 네 가깝다. 근데 이제 달릴 수 있고 그 높이에 비해서 이제 아주 탁월한 그러니까 완전 엑설런트한 어떤 스피드는 아니지만 나름 잘 달린다. 그렇죠. 이렇게 예. 좀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영상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 2대2 수비하느라고 이제 앞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반대편 사이드에서 상대 선수의 어떤 돌파를 막으려고 길복 차단하러 바로 타이밍 딱딱 달려오고. 맞아요. 중요한 부분. 이러면 예, 이거 사실 농구 IQ 떨어지거나 수비에 대한 센스나 이해도 혹은 그 이행하려는 어떤 마인드가 안 되면은 절대 안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테리도 순간순간 이제 축축 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센스는 이 선수가 조금 더 나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목을 차단하거나 근데 이제 스피드가 좀 느리죠. 그렇죠, 테리에 상대적으로. 비해서. 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수비는 좀 삐까삐까하진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수비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라렌과 비교하면 뭐 그렇죠. 차이가 좀 많죠. 그렇죠. 네. 라렌과는 이제 라렌도 윙스팬은 긴데 사실은 그 윙스팬이 얼마나 잘 활용이 되는 전방에서 활용이 되느냐의 차이에서 은노코가 훨씬 더 이제 위협적인 거고. 근데 저는 그래서 다음 시즌에 이제 사실 좀 봐야겠지만 KT가 지금 박주현을 주전 1번으로 무조건 쓸 계획이고 네. 여기 이제 정성우 그대로 있고 네. 여기 이제 뭐 양홍석, 하윤기 여기 이제 은노코면은 이 팀의 수비력이 물론 좀 봐야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솔직히 저는 들거든요. 허운이 네. 없잖아요. 네. 공격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처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제 많은 이제 KT 팬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것 그리고 댓글에서도 나왔던 게 뭐냐면 아니 허운도 없는데 이런 그 수비형에 가까운 이런 빅맨을 갖다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공격에 굉장히 강한 그런 선수를 데리고 와서 허운의 공격력을 메우면서 나머지 선수를 수비시키는 거. 그러면서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거. 두 번째는 수비형 센터를 데려가서 아예 수비를 파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팀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떤 팀한테도 진다는 보장도 없어. 그렇죠. 차라리 이게 저는 팀 체질 개선에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KT 특히 KT는 KT가 사실 그동안 공격력이 떨어져가지고 진 건 아니죠. 그렇죠. 2대2 수비였던 문제점이 있었었고 이제 거기에 따른 농구를 좀 모르고 하는 그런 성향들 그러면서 기복이 이제 심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팀 체질 개선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팀도 이제 새로운 외국 선수 데려왔는데요. 네. 유스 은도예. 은도예. 예, 은도예입니다. 네, 네, 2m 13cm, 윙스팬 2m 25cm. 어마어마한 은도예. 사이즈예요. 예. 금도예 아니고요. 은도예. 은도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이즈는 이제 이덕 기자와 저 모두 10점을 줬습니다. 이 선수도 좋아요.
네, 굉장히 굉장히 너무 좋아요. 네. 길쭉길쭉하고 진짜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막 리바운드를 20개씩 잡아내고 세네갈 대표팀. 예, 세네갈 대표팀 선수죠. 네. 예, 그래서 이 선수가 그런 어떤 리바운드 생산력에서는 거의 뭐 이제 어느 선수한테도 밀리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리바운드 능력만으로 골밑을 장악을 하면서 경기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운동 능력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회가 조금 키나 윙스팬은 살짝 떨어지지만 뭐 떨어지는 편도 아니지만 살짝 떨어지지만 스피드는 이 선수 네. 은놓고 네, 은놓고 은씨 집안. 네, 은방울 자매네요. 네. 은방울 자매. 은방울 자매요? 은방울 자매. 네. 은방울 자매. 은방울 자매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제 세대도 아니에요. 제 바로 네네. 은방울 자매. 우리 둘째 은방울 자매 둘째 은도에. 네. 근데 이 선수가 스피드는 조금 더 나아요. 네, 순간적인 스피드는 좀 낮기 때문에 뭐 비슷비슷하다. 근데 은도에가 좀 더 날카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골 밑에서의 어떤 리바운드의 그렇죠. 지배력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러니까 저는 가장 운동량에서 주목할 부분이 세컨드 브레이크 찬스의 어떤 가담력. 그렇죠. 그러니까 리바운드 잡고 주고 달릴 때 이 코트 가운데 지점을 그냥 질주하는 게 워낙 뛰어나서 네. 여기서 어떤 받아먹는 득점도 가능하고 다른 선수가 먼저 패스트 브레이크에서 먼저 던진 어떤 슛을 공격 리바운드 잡아서 만드는 뭐 득점 만드는 이런 것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아마 은도의 가장 중요한 무기지 않을까 새 시즌에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리가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어떤 운동 능력이나 세컨드 브레이크 찬스를 볼 때는 10점 만점이라면 은도회가 한 9점 그리고 은노코가 한 8점 정도 이렇게 줄 수 있고 지금 라거나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라거나가 그런 부분이 많이 살짝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죠. 그러니까 라거나는 8.5점 정도로 본다면 은도회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날카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제 센스도 있어요 이 선수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좋다 이 선수도 굉장히 봤을 때 그래서 뭐 리바운드라든가 뭐 림 프로텍팅 저는 이제 9점을 줬고 우리 10점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우리 이동환 기자는 리바운드 10점을 줬죠. 네, 저는 그래도 유럽의 프랑스 리그에서 리바운드 왕차지했을 정도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리고 영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리바운드도 결국 나뉘잖아요. 수비 리바운드와 공격 리바운드. 근데 이제 사실 수비 리바운드는 사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기본적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리바운드도 이제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경합 리바운드와 비경합 리바운드. 근데 이제 비경합 리바운드로 인해서 리바운드 스탯이 뻥튀기 된 케이스라면 그건 사실은 리바운드 왕이라도 좀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죠. 이 선수 보면은 플레이 보면은 경합 상황에서도 리바운드를 걷어내는 능력 그리고 특히 또 공격 리바운드에서 경합을 통해서 리바운드를 걷어내려 어떤 마인드나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약간 마레이까지는 아니지만 마레이 다 바로 아래. 마레이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리바운드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네, 거의 비슷하다. 네. 그래서 저는 10점 줬습니다. 맞습니다. 줄만합니다 충분히. 네, 그리고 이제 림 프로텍팅 뭐 이제 2대2 수비 둘 다 이제 높은 평가를 줬고 이제 이 선수도 어쨌든 이제 자기가 직접 뭔가 창출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좀 스피드를 통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수비나 리바운드 그리고 세컨드 브레이크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공격 옵션에서는 사실은 좀 약간 뭐랄까 좀 단순하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미드 점퍼라든가 3점에서 가끔 던져요. 그렇죠. 던지는데 그게 이제 주 옵션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잘 뽑았다. 그렇죠. 가스공사 무서워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빅맨 하나를 박아놓고 그게 뭐 이대성이라든가 뭐 이대현이라든가 정용훈까지 이렇게 간다면 가스공사 우승 후보예요. 정말 우승 후보입니다. 네, 그렇죠. 저 조만간 이제 팀별로 어떤 평점이나 순위 예상도 해야 되는데 가스공사 아마 굉장히 높은 순위에 가지 않을까. 맞아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 두안 에르나넨데스입니다. 2m 5cm, 윙스팬 2m 16cm. 뭐 이 선수도 새 얼굴이고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사이즈 운동 능력 이제 이동 기자 저 모두 이제 9점씩 줬고요. 이동 기자 이제 슈팅은 이제 8점. 저는 이제 조금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이제 9점. 그리고 1대1에서 이동 기자는 9점. 저는 이제 8점. 그리고 2대2에서 이동 기자는 8점. 저는 10점. 약간 이제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선수도 달리는 빅맨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스피드가 좋고 특히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2대2 움직임 할 때 어떤 스피드
이런 것들이 진짜 좋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픽앤팝 이후에 어떤 드리블 돌파하면서 어떤 그때 어떤 스피드나 올려놓는 어떤 민첩성 같은 게 굉장히 좋다. 이 부분이 어떤 스킬셋으로 연결되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2대2 공격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 선수 이제 공격 성향이 있는데 왜 2대2에서 8점을 줬냐면 이제 빠지는 그러니까 피켄 롤이나 팝할 때 팝할 때 어떤 그 미드 점퍼나 이제 슈팅 메커니즘이 괜찮아요. 좋은데 이 선수가 근데 순간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스크린을 걸 때 약간 좀 부실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이제 벽을 쳐줄 때 어떤 문제점이 살짝 좀 보여가지고 그래서 8점을 줬는데 근데 공격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선수다. 공격 좋은 선수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뭐 은방울 자매라든가, 네. 그리고 그 누구죠 테리, 네,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수비에 좀 더 집중한 그런 모습이라면 이 선수는 같은 달리는 빅맨인데 공격에 좀 더 집중,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선수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선수는 이제 다른 어떤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 공격형이고 다만 이제 자밀원이처럼 어떤 이제 묵직한 어떤 1대1의 이런 쪽보다는 2대2에 조금 더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런 스피드를 활용해서 이런 스타일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너지 같은 경우도 9점을 줬습니다. 저는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도요. DB 자원들과 특히 저도요. 두경민, 알바노, 특히 알바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평가 들어보면 필리핀 선수들 중 이번 한 5-6명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 선수는 좀 다르다. 그렇죠. 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알바노의 어떤 와의 어떤 2대2 게임 혹은 또 두경민과 2대2 게임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선수가 DB에 올 시즌 왔다. 와가지고 이제 맹활약을 한다. 알바 노. 저 지금 소름 돋았습니다. 저도 그걸로 이제 뭔가 하려고 했거든요. 알바노 정규직. 예. 알바는 알바라면 이 선수는 정규직이다. 우리 애청자님들께는 사랑스럽게 봐주겠지만 그 새로 오신 분들은 저것들 뭐 하는 거야? 뭐 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시큼한 매력이죠. 시크가 아니고 시큼. 예, 다른 분은 시큼은 저희는 시큼한 매력. 네. 그래서 이 선수는 이 선수 좀 묘해요. 이 선수도 이제 저는 평가가 정확하게 안 되는데 이 선수가 이제 왜 정확하게 안 되냐면 공격은 괜찮은데 이 선수가 림 프로텍팅 같은 경우에 블록슛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수비에서의 어떤 활동력 이런 걸 보면 좀 애매하단 말이죠. 맞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근데 이제 김정규가 그렇다고 이제 뭐 오세근이나 이런 선수들처럼 이제 수비가 굉장히 좀 탄탄하거나 그런 선수는 아니란 말이죠. 골 밑에서 버티는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 두 선수의 어떤 시너지가 수비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날릴 수도 있겠다 두 선수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이 선수 영상 처음 봤을 때 조금 이제 저도 우려가 들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DB가 지난 시즌 보면은 이제 뭐 오브라이언트, 김종규, 강상재 라인의 어떤 이 높이가 사이즈는 큰데 막상 이제 페인트전 장악력, 특히 수비에서의 어떤 림 프로텍팅 생각만큼 강하지 않았고 약간 소프트한 약간 산성 같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DB 산성은 산성인데 뭔가 군데군데가 약간 모래로 만들어져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선수도 보면은 좀 공격적인 색깔이 강하고 수비에서 예를 들어서 좀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든지 아니면 오누아쿠처럼 거의 엄청나게 건실한 느낌 사실 아니거든요, 수비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약점이 생긴다면은 이거 약간은 이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비에서 김종규의 조합 이 부분이 완전치 않고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그렇죠. 이제 리그 거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래도 이런 어떤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좀 나을 수 있겠다. 근데 반면에 이 선수의 어떤 클래스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이제 센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수준은 중상 이상이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라거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거나 2m 이제 윙스팬 2m 14cm 이고요. 뭐 이 선수 사실 뭐 저희가 평 굉장히 많이 내려봤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사이즈 48점. 왜냐면 이제 그 기본적인 신장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운동력 유독 기자 9점, 저는 8점. 저 아마 유독 기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예전 같은 어떤 트레이니션 뭐 이제 이런 부분. 근데 제가 좀 감안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스피드가 여전히 좋은 빅맨이지만 예전에 그 팔팔하던 그 라거나 혼자 약간 페라리 몰고 질주하던 코트에서 그 라거나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떨어졌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8점을 줬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이제 진짜 야생 마처럼 막 이렇게 딜주를 하다가 이제 집에서 한 1년 2년 정도 이제 길들여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약간 집강아지 된 느낌.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늑대에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이제 다른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슈팅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포스트에서 몸싸움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공간 만들고 포스트 공격을 제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약점들이 미세한 약점들이 이제 채우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랜지션이 조금 약해지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동급 대비로 치면 뭐 여전히 이제 활동력이나 파워, 기동성은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수비에서 어떤 활동력을 살짝 줄이면서 이제 공격에서 그 부분을 좀 쏟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타일러 데이비스가 만약에 나온다. 그랬을 때 전찬진 감독 분명히 라거나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20분에 25분 정도 이렇게 뛰게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이제 효율성을 딱 극대시킬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라거나가 조금 이제 노쇠화 현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최적이었던 방법일 그렇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즌 기준으로 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 시즌 라거나 30에서 35분 뛰어야 되는 선수였고 다음 시즌 라거나는 진짜 20에서 25분. 이거 완전 크거든요. 선수 입장에서 긴 시간을 완급 조절하면서 약간 이제 뛰어야 되는 것과 물론 지치는 것도 있을 테고요. 20, 25분 폭발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특히 라거나처럼 어떤 질주 능력 혹은 이제 공격 리바운드 가담 이런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에게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슈팅력 저는 10점 줬습니다. 네, 저는 이제 8점. 예, 그러니까 이 선수의 어떤 슈팅력 뭐 굉장히 좋죠. 픽앤팝 되고 3점도 이제 곧잘 넣었는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이 슈팅이 그러니까 픽앤팝에서 받아먹는 거 외에 뭔가 이제 만들어서는지 뭐 이제 뭐 풀업을 한 번씩 던져준다든지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고단수까지는 간 느낌은 아니고 받아먹는 정도의 아직은 좀. 이다. 저는 그래서 8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빅맨은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3점 정도 던진단 말이죠. 대표팀이나 이럴 때 그 슈팅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KCC에 들어가면 아마 3점은 아마 최대한 자제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외가 어떤 밸런스 때문에.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미드레인지 점퍼는 워낙 좋은 선수이고 받아먹는 득점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공격의 어떤 집중력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뭐 만점이다. 리그에서 최상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1대 2대 공격 뭐 이렇게 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리바운드는 이제 저는 9점, 이덕기자는 8점 이렇게 뭐 비슷하게 줬고 림 프로텍팅 둘 다 7점. 아무래도 기본적인 신장이 작아서 약간 약점을 보이는 면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대표팀에서도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공격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 때문에 수비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뉴질랜드가 라거나 앞에서 라거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아요. 밑에서. 네.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근데 라거나가 반응을 못하죠.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 선수들이 라거나가 빅맨이고 블록슛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선수다. 그래서 그대로 뜨면은 예를 들어서 블록이 안 될 뿐더러 거기에서 라거나가 반응을 하면 나머지 세컨 찬스를 잡아가지고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이제 풋백 득점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이제 라거나 선수였던 세로 수비는 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다른 외국 선수 중에 신장 큰 선수들이 많고 이제 에너지 레벨 높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걸 라거나가 이거를 감당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제 외국 선수의 림 프로텍팅에 대해서 특히 스펠맨 얘기를 할 때 어떤 점프 같은 어떤 이제 너무 점프를 뭐 쉽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라거나는 사실은 이게 이 선수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2대2 수비한다고 막 움직이다가 림에 누구 왔을 때 점프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점프를 안 해요. 아예. 그냥 약간 쳐다보는 스타일이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비 리바운드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요. 점프 안 하고 그냥 보다가 미스되면 쉽게 잡아버리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까 봤었던 뭐 테리나 이런 선수를 림으로 질주했는데 라거나가 그 이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는데 이게 안 그래도 조금 약간 느리기도 하고 반응 속도가 이걸 그냥 약간 지켜보는 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에너지 레벨 높은 외국 선수들을 굉장히 좀 많이 당할 수도 있는 림
어떤 수비에서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뭐 저는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리그컵 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너지는 둘 다 이제 9점, 네. 내곡선도 9점, 10점 높게 줬고요. 네. 멘탈은 이제 둘 다 8점 네. 줬습니다. 여전히 좀 민감한 선수죠. 그렇죠. 네,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 선수 자기가 잘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한국 농구에서 뛴 지 너무 오래됐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좀 진정이 되는 느낌이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어떤 좀 욕심도 좀 있고 경기 안 풀리면은 그날 약간 이제 컨디션이 다운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 아무래도 8점을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진 감독이 아마 그 워낙 노련한 감독이시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푸시는 감독이니까 그렇죠. 타일러 네. 데이비스 라거나의 어떤 그 1옵션 이런 문제 잘 풀 거예요. 잘 풀겠지만 라거나의 그런 민감한 성격이 여기에서는 좀 이제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1, 2부를 통해서 1옵션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2옵션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왜냐하면 트랜지션을 많이 하고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갖다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옵션에서 어떤 그 경기의 그 력이 나오느냐 그렇죠. 이 부분에 따라서 승패의 어떤 그 승부처에서 민감도가 완전 달라져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1옵션과 차별화를 둔 팀들이 많거든요. 네. 2옵션은 좀 1옵션이 안 되는 부분을 2옵션으로 채우려는 그렇죠. 의도를 가진 팀들도 있기 때문에 기어를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1옵션 1, 2부 통해서 살펴본 1옵션들은 좀 이제 수비가 좋거나 아니면은 이제 받아먹는 스타일이 많다면 2옵션은 은근히 또 자기 공격을 할 줄 아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선수들이 또 팀 케미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한 10에서 15분 정도 또는 많으면 20에서 25분 뭐 타일러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받겠죠. 이랬을 때 과연 1옵션과의 어떤 그 연계 그리고 팀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 분석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